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사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사화는 이제 네 번의 사화 중 이제 두 번째 사화에 해당되는데요. 무오사화와 마찬가지로 연산군 때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무오사화랑은 좀 차이점이 있는데, 무오사화는 이제 좀 유자왕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은, 연산군은 이제 컨펌 내리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물론 주도한 건 연산군이긴 합니다. 근데 유자왕하고 연산군의 공동 연출 같은 느낌이 강하죠. 이 갑자사화는 철저히 연산군에 의해 주도되고요, 무오사화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진짜 압도적으로 되게 많이 죽는데요. 이 갑자사화, 진짜 사람 많이 죽었던 갑자사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 1번 성종 때 있었던 배경이에요. 자, 연산군의 엄마 유명하죠. 패비윤 씨 유명합니다. 이 패비윤 씨가 윤기견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윤기견의 딸이었다가 이제 성종의 후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후궁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 데비드한테도 예의 바르게 하고 성종한테도 되게 잘 해주고 하니까 성종도 마음에 들고, 그때 있었던 인수대비나 뭐 그런 데비들도 되게 얘 되게 애가 괜찮네 이렇게 됩니다. 이러던 와중에 그 성종의 부인이었던 한씨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전자리고 공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전을 맞이해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하는데 얘 너무 좋은 것 같아, 얘로 합시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비가 됩니다, 윤씨가. 근데 왕비가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도 낳아요. 그 아들이 이제 원자가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연산군이 됩니다, 나중에. 야, 왕후가 됐고 거기다가 후계자 아들도 낳았어. 다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윤씨가 돌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서울 게 없으니까 데비들한테도 건방지게 행동하고, 그다음에 막 성종이 후궁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성종 그렇게 안 보이는데 성종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자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종은 이제 많은 여인들과, 성종도 부인도 되게 많거든요. 한 10몇 명 돼요. 후궁들만. 그래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윤씨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엄숙이, 정소용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종이 되게 아끼던 후궁들이었는데 되게 질투를 많이 하고요. 데려서 막 때리기도 하고 저주하는 걸 써놓기도 하고, 계속 좀 왕비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종도 그렇고 데비도 그렇고 이거 안 되겠는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비하겠다가 됩니다. 이거였어요. 아니, 너무 건방져. 근데 더 문제는 여기 건방진 놈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성종이 죽었어, 연산군이 왕이 됐죠? 연산군이 왕이 됐으면 당연히 패비 윤씨가 대비로 있을 텐데, 이 성까지 들어온 놈이 대비로 있으면 나를 얼마나 말아먹을까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비를 하겠다 된 거예요. 근데 대신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비를 찬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다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하면서 이제 신하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신하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임사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임사홍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되게 강하게 반대를 해요. 원자가 있는데 후계자가 있는데 후계자의 생각을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는데 성종이 알았다. 성종이 말이 되게 잘 듣잖아요. 알았다 하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보통 이쯤 되면 윤씨가 패비 저렇게 또 나올 수 있네, 조심해야겠다 이걸 할 것도 아닌데, 윤씨는 조심해야겠다가 아니라 복수하겠다였어요. 그래서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질투하고요, 계속 뭐 저주하는 거 쓰고요, 계속 후궁들 데려서 패고요. 이러니까 성종이 참다 폭발을 한 거예요. 그지 같은 거 안 되겠다, 이거 무조건 내 패비를 시키겠어 하고 패비를 시키겠다 하고 이제 2차 패비를 하죠. 근데 이때는
이미 윤 씨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알려져 있어가지고 신하들도 이건 좀이 된 거예요. 쉴드를 못 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 임성 아까 아까 윤 씨를 되게 적극적으로 도왔던 요 임성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 모종의 사이로 축출당한 상황이었어요. 없었어요. 임성이 이제 쫓겨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패비를 막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패비 윤 씨가 되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성이 안 쳤나봐요. 데비드라고 성종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패비를 한 건 좋은데 나중에 연산군이 왕에 올라. 왕에 오르면 연산군이 아이고 우리 어머님 하면서 얘 다시 불러올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리셋이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안 되지. 그냥 죽여버리자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연산군은 이제 새롭게 만든 중전에 이제 양자를 드리게 되고요. 이제 사람들도 되게 쉬쉬하게 됩니다. 패비 윤 씨의 존재에 대해서 연산군이 알면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패비 윤 씨가 사망하게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들고 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세좌라는 사람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세좌가 패비 윤 씨를 사약 들고 와서 먹입니다. 이 이세좌는 이것도 해야겠구나. 이일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5명 있는데요. 요중 둘째가 이극 몇식이었어요. 이극 몇식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이세좌고요. 넷째가 이극돈입니다. 다섯째가 이극균인데요. 되게 잘 나간 집안입니다. 다 정상급까지 찍었고요. 다 재상급까지 찍었고요. 요 이극돈 같은 경우에는 무오사화의 주역이었죠. 주역은 아니고 무오사화의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전부 다 이제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어서 5명 전부 다 과거에도 급제했고 다 재상급 라인까지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어쨌든 요 이세자가 사약 먹인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패비가 되고 나서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배경 2번. 자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네 이제 패비를 쉬쉬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대신들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 조용한데 나중에 연산군이 우리 어머니 왜 죽였어?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살짝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일이 터지게 됩니다. 파티를 했었거든요. 데비가 이제 왕한테 이제 파티를 베푼 거예요. 연회를 하고 이제 묻히 막 술 마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신하들 재상들이 와가지고 판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술을 따릅니다. 술을 따르고 왕 마시고 하고 이제 답술도 많이 드시고 하면서 답술도 따라주고 하는데 이세좌 아까 나왔던 이 사람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술 따르고 여성분이랑 마시고 다시 따라주는데 이세좌가 술을 잘 못해요. 근데 왕이 따라주면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시는데 사실 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술의 절반 이상을 흘려버립니다. 근데 흘린 것도 하필 왕이 오신 골룡포에다 흘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음날 연산군이 되죠. 야 어이가 없네. 야 어제 파티하는데 누가 술 엄청 쏟았더라?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럼 이세자가 했네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이세자가 몰랐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신들도 얘가 그 윤필상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당시 훈국파의 그 선도주자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세자가 그 일부러 그냥 술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파티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윤대감 제가 오늘 그 술 되게 못하는데 이번에는 한 잔에 다 비웠습니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더군요. 만약에 세자가 일부러 그랬다면은 그런 말 저한테 안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상군은 열받네 하면서 이세자를 이제 파직을 시킵니다. 그래서 파직을 시키는데 파직 됐나 보다 하고 다 멀뚱멀뚱 있었거든요. 근데 연상군이 얼마 있었어 이런 말을 냅니다. 야 어이가 없네. 야 난 이세자 그냥 파직만 시킨 건 당연히 인내가 이세자한테 더 엄한 거를 요청할 줄 알고 나 그냥 파직만 시켰거든. 너네 왜 이세자의 이번 일이 파직만 당할 일이냐? 너네 비판 잘하잖아. 대간 비판 잘하잖아. 어디 갔어? 왜 말 안 해? 가 된 겁니다. 이거 너네 나는 안 무섭고 이세자는 무섭나 보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연산군이. 그러니까 대간들하고 대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세자를 유배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세자를 유배를 보내요. 대신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세자가 뭡니까? 그 패비균 씨한테 싹 들고 간 그 사람이죠. 우리 엄마 왜 죽였어가 시작되는 건가? 가 돼가지고 벌벌 떱니다 대신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파티가 끝나고 이제 대신들 중에서 성준 하고 이극균 아까 나왔죠. 이극도는 동생 이세자가 이제 둘째 아들이고 이극균은 다섯째죠. 얘들이 이제 왕한테 갑니다. 왕에 가는데 왕이 되게 연산군이 되게 말 잘해가지고 되게 안심을 시켜. 얘들은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하하 하면서 막 얘들은 상도 주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돼서 막 울기까지 해요. 얘들이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 별일 없겠네 하고 이제 되게 안심이 돼서 나오는데 근데 이게 또 그리고 이세자도 얼마 안 있어서 컴백해요. 컴백하고 이제 컴백해가지고 물 끓고 자고 있습니다. 연성군이 불러다 와 해가지고 오니까 연성군이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막 절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충성심이 살아있구만 자네 하면서 이제 술 따라줍니다. 이 술은 그때 자네가 내 옷에 흘렸던 그 술이네. 지금 마시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마시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와 해피엔딩이 된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간택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제 예쁜 여자들 모여라 왕의 후궁을 찾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누구 입궁하시오 하면 이제 무조건 입궁을 해야 되거든요 여자를. 근데 홍귀달이라는 사람이 자기 손녀한테 입궁 명령이 떨어졌는데 입궁을 안 시킨 거예요. 연성님이 빡치죠. 열받네. 네가 뭔데 내 말고 누가 어기냐? 그래서 홍귀달을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여기서 연성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홍귀달이 이번에 이렇게 한 거는 그때 이세자가 나한테 불경하게 했던 거를 확실하게 처벌하지 못해서 홍귀달이 겁을 상실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세자를 확실하게 벌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세자도 같이 유배를 보냅니다. 다시 유배를 가요 이세자가. 다시 떨죠 대신들은. 갑자기 이세자를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다시 떨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이제 전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연산군이 여자 2명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는 막 발로 밟아요. 그다음에 막 몽둥이로 진짜 좁힙니다. 여자 2명을 마구마구 좁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니년들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면서 막 좁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엄숙이와 정소용 이제 성종의 이제 그 후궁들이죠. 성종이 굉장히 아꼈던 후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까 그 윤 씨가 말했던 질투의 대상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인수대비가 짝짝꿍 해가지고 윤 씨를 모해해서 죽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연산군이 이 2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너희 때문이야 하면서 막 팹니다. 그리고는 사람 2명을 부르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항하고
봉면사인데요. 그 이씨인을 보면 아시다시피 엄숙이와 정소영의 각각 아들들입니다. 여성분한테 동생들이죠. 배달하는 동생들. 얘들한테 와가지고 야 니네 몽둥이 들어. 얘 몽둥이 들어. 패. 누군데요? 그건 알 거 없고 되게 중죄져진 죄인들이야. 저 패.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어둡거든요. 그래서 항은 뭐야? 하고 막 때립니다. 근데 봉은 눈치챘어요. 우리 어머니구나. 눈치를 채고 울면서 끝까지 몽둥이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봉이 뭐 때리든 안 때리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제 여성분이 더 때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그래서 엄숙이와 정소영을 죽여버린 다음에 그 칼 들고 여성분이 찾아간 곳은 자기 새어머니, 자기 새엄마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자순대비, 자순대비한테 가게 됩니다. 와가지고 나와보세요, 아들이 왔습니다, 나와보세요 하는 겁니다. 칼 들고 얘들 때려 죽인 다음에 무섭죠. 자순대비 입장에서 어떻게 나가요 이거. 얘를 못 나가고 버티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제 연산군 부인이 이제 이건 아닙니다. 고정하세요 막 얘기를 해요. 연산군이 아내를 되게 사랑했다고 해요. 아내 말도 되게 잘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산군이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유턴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나 보다 했는데 자순대비한테서 유턴하고 어디 걸로 가냐면은 인수대비한테로 갑니다. 연산군의 할머니죠. 인수대비한테 들어가가지고는 이항을 이봉 얘들 머리끄댕이 잡고 들어가가지고 구상탕으로 난 때려 부수면서 들어갑니다. 이때 인수대비 되게 몸이 안 좋았거든요. 누워있는 상황이었는데 구상탕 들고 들어가가지고 할머님 제가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야 한봉 니네 할머니는 술 한잔 따라 드려야지 해가지고 이제 술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연산군이 자 할머니 술 드셨으니까 술 드셨는데 저한테 내리는 거 하사하는 것도 없으십니까? 인수대비가 놀라서 이제 배 몇 피를 줍니다. 이러던 와중에 연산군이 갑자기 우리 엄마 왜 죽였어?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엄마 왜 죽였어요? 하면서 고함치면서 막 욕하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인수대비가 꽉 하고 뒷목을 잡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인수대비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갑자사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대비가 죽고 엄숙이 정소영도 죽고 자 어떻게 된 것인가?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인가? 임사홍이라는 인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패비 윤씨를 1차 패비한 거에 되게 반대했던 사람이죠. 근데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2차 패비 때는 임사홍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임사홍이 이때 당시에 되게 주목받는 신진, 차세대 권력 주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승정원이 있는데 승정원에 있었어요. 임사홍이. 승정원이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에 위치인데요. 이 애들의 짱 도승지고요. 그다음에 이 승지가 5명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얘들은 똑같은 정상품이지만 내부 설을 되게 엄격했다고 해요. 그래서 임사홍은 뒤에서 두 번째 되는 승지였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와이프랑 너무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마누라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할 만한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얘가 이런 나쁜 짓 했으니까 저 좀 이혼시켜주세요 하고 보고를 합니다. 조사해봅시다 하고 했는데 이 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뻥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승정원한테 그 뇌물사 들고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로비를 합니다. 승지 중에서 막내 승지가 뇌물을 먹어요. 그래서 이게 막내 승지가 도승지인 현석규 제외하고 나머지 5승지들한테 이런 일이 있다는데 한번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 뇌물을 먹게 돼요 승정원이. 그래서 성종 때였는데 얘는 6명이 이제 가게 됩니다. 6명이 가게 돼가지고 보고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설 넘버 2 승지였던 홍기달 익숙한 사람이죠. 아까 그 자기 손녀 안 맞춰서 이세자랑 같이 동반 유배당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때 승지였어요. 두 번째 승지. 이 사람이 이제 말을 꺼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무고는 아닌 것 같아요. 성종이 말 들으면 이해가 좀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무고 같은데 무고죄가 아닌 건 뭔 말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 도승지 현석규가 빡칩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 내가 도승지인데 왜 나 스킵하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니들끼리 이런 얘기 하는데 이봐 귀단이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막 소매 걷고 왕 앞에서 소매 걷고 이봐 귀단이 하면서 깽판을 칩니다. 현석규가. 그래서 얘 다 당황을 하죠. 성종도 빡칩니다. 아니 얘네들이 겁을 상실했나 해가지고 승지들 전원 교체해버려요. 승정원을. 근데 교체돼버리고 나서 보니까 다시 다른 대신들이 보니까 이 현석규 이거 소인이네. 야, 왕 앞에서 자별소 그 사람이 맞습니다. 소인이네. 왕 앞에서 막 소매 굽고 이거 말이 되니? 불충이야 하면서 막 욕을 하게 됩니다. 대신 대간할 거 없이 막 욕을 쓰는데 근데 이 현석규를 그 성종이 예뻐했어요. 그래서 이 현석규를 오히려 벌주긴커녕 승진을 시켜줍니다. 성종이. 이랬던 와중에 그 아까 나왔던 유자광이 이제 뭐 상소를 써요. 현석규 비난 상소를 올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역효과가 나버리면서 비난 상소를 쓰는데 이랬던 와중에 이제 임사홍이 이때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뭐 유자광 비난하고 다 비난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다 떨쳐내고 현석규는 승진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편 임사홍 이 사람은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했죠. 뭐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끼긴 했는데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할 말은 한다 아니었어요. 되게 거침없고 그러니까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진짜로. 되게 바른 말 잘하는 신하였는데 그래서 아까 그 풀이 윤씨 사건 때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위아래 할 것 없이 다 이건 아닌데 싶은 비판을 했었는데 대간들이 이제 성종 때 되게 세졌었죠. 대신들도 전부 이 대간들을 무서워했는데 임사홍은 이 대간들이 뭐만 하면 다 비판하는 그 태도를 비판했어요. 대간들 얘들 요즘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임사홍이 막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대간이 열받죠. 임사홍 저 양반이 해가지고 임사홍은 소인입니다 하면서 소인 그래서 임사홍을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성종이 막 보호를 해줍니다. 성종이 에이 임사홍이 나쁜 뜻을 한 게 아니라 너는 좀 자주 하자는 얘기해서 그러는 거지 뭔 나쁜 뜻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간은 끝까지 소인 하면서 막 공격을 하게 되죠. 이러던 와중에 이제 대간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데 임사홍이 소인인 결정적인 근거를 잡는데 뭐냐면은 아까 그 유자광이 현석규를 공격하는 상황 썼다 했죠. 그거를 이제 임사홍이 사주했다라는 증거가 잡히게 됩니다. 임사홍이 유자광한테 현석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요거 아닌 것 같아. 네가 비판하는 상황 형이 비판하는 거 좀 써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간이 유자광, 임사홍 얘들 전부 다 소인입니다 하면서 깝니다. 근데 웃긴 거는 전부 다 현석규 소인이라고 깔 때 얘들도 현석규는 소인이다라고 같이 깠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는 그거를 깐 유자광과 임사홍에 대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종이 임사홍은 소인이 맞다 하면서 임사홍을 내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뭐 임사홍의 권세가 두려웠다라는 설, 대간들이 이렇게 계속 나서는 게 성종 입장에서 피곤했다라는 설, 아니면은 패배를 반대했던 임사홍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설, 뭐 어쨌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임사홍은 국가 공인 소인이 되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자광이랑 같이 손잡고.
그런데 유자왕은 얼마 있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임사홍은 끝까지 계속 소인 취급받으면서 계속 쫓겨나 있어요. 임사홍이 이때 당시에 중국어 조선 1인자였거든요. 중국어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성종이 이 능력을 되게 뛰어나게 여겼어요. 몇 번 써먹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대감들이 소인 하면서 이제 배척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처해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다가 연산군 집권기가 되고 임사홍의 둘째 아들이 이제 되게 연산군의 비위를 잘 맞춰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산군에 되게 총애를 받습니다. 임사홍의 둘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막 총을 받고 나서 아버지를 이제 임사홍은 사실 우리 아버지는 소인이 아니에요 하는 내용의 상도를 씁니다. 연산군이 그래 하면서 이제 임사홍을 다시 복귀시키죠. 이러던 와중에서 임사홍이 아무래도 뭔가 이제 다시 복귀했으니까 다시 옛날의 그 명성 출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패비를 꺼내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연산군한테 이 패비가 그 패비를 막 누가 막 이렇게 했고 나는 진짜 끝까지 패비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 사이에 쫓겨나는 마음이 이렇게 됐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자왕이 임사홍이.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임사홍이 이런 얘기를 하니 연산군이 그때서야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아니 임사홍 이 말이라면 지금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닌 것인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죽었단 말인가? 다 죽여버리겠어. 보통 드라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연산군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사홍이 뭐 말해서 했다 이건 좀 과장인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임사홍이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의도대로 연산군은 사화를 일으키게 되고 갑자 사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엄숙이 애들 다 때려 죽이고 온 거죠. 자 이제 걔들 때려 죽였으니까 신하들 쫙 봐야겠죠. 일단은 분류를 합니다. 그때 패비에 찬성했던 신하, 패비한테 반대하지 않고 그냥 방관했던 신하, 패비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신하 분류를 해가지고는 첫 번째, 두 번째 놈은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이세자 아까 그 유배 가고 있었죠. 야 이세자 유배 못 가게 해.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사약 죽어라. 죽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세자는 이제 목매 달고 죽어요. 그 다음에 윤필상 아까 그 이세자 변호해줬던 그 사람 윤필상은 패비에 되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거든요. 윤필상 너 죽어 이 된 거예요. 윤필상이 사약 먹고 근데 사약이 안 들어가지고 이때는 사약이 좀 약했나봐요. 다 윤필상도 목매 달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극균, 성준, 걔들도 전부 다 이제 사양맥이거든요. 근데 이극균은 좀 가는 과정이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사약 이제 받기 직전입니다. 먹기 직전이.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잘 들었다가 왕한테 전달해 주시오. 나는 진짜 옛날부터 되게 나라에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런 사람인데 난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난 죽을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고 죽습니다. 난 진짜 아무 죄가 없어 하고 죽습니다. 여성분이 더 화나죠. 윤필상도 이세자도 전부 다 이제 끝까지 살려주세요 이런 거 없이 갔습니다. 전부 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히 연상들은 더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준 그 사람은 살짝 눈치 봐가지고 먼저 빠져나가거든요. 사퇴합니다 하고 빠져나갔는데 연산군이 그 사람 죽일 때 실록을 참고해요. 실록 참고해가지고 보니까 성준이 이때 이런 일로 패비를 도왔네. 성준을 끌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성준이 이제 집에 누워있는데 나오래 끌려 나옵니다. 근데 성준이
얼마 늙고 병들어가지고 못 걸었대요 스스로. 그래서 성준을 업고 왔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 죄인을 업고 오는 게 말이 되냐? 끌고 와! 해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칼 차고 바닥에 줄줄줄 끌려옵니다. 끌려와가지고 너 왜 그랬어? 저는 진짜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얘네들 시켜서 그래. 이국균이 나한테 시켰어요. 응, 자기가 죽여버립니다. 성준도. 그 다음에 이제 죽었던 사람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때 찬동했지만 죽은 사람들 나온 게 이제 유명하죠. 한명회. 그 다음에 정인지. 그 다음에 정창순. 유명하죠. 유명한 훈구 대신들입니다. 이때 다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폐비에 적극 반대하지 않았지. 전부 다 무덤에 쏟아내서 부관 참시해라. 그 다음에 그 해고를 효수합니다. 매달 걸어놓는 거예요. 되게 살아서는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죽어서는 무덤에서 끌려져 나와서 못갱입니다. 이건 비참한 말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많이 죽입니다. 한치영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좀 연성군한테 전략하세요 대충 이런 말을 했나봐요. 그래서 또 열받아가지고 부관 능지해라. 능지는 뭐냐면요, 끌어내가지고 참치는 목만 베는 건데 능지는 그냥 다 자르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윤필상, 이세자 이런 애들은 죽였다가 그다음에 능지도 했다가 나중에는 빻아가지고 뼈가루를 날려보내기까지 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 자기 패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복수를 하는데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다 죽였죠. 근데 여기서 연성군은 멈추지 않습니다. 연성군은 여기서 플러스로 무오사와 때 유배가 돼 있잖아요. 얘들까지 전부 죽여버립니다. 야, 얘 생존 했잖아. 형이 죽여. 이때 살인이 진짜 많이 죽어요. 살인이. 이때 죄 받고 살짝 물려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싸그리 다 죽어버리고요. 심지어 유자광까지도 위협합니다. 뭐가 벌어지지 않는데 되게 위협을 했다고 해요. 이때 연산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위를 능멸하는 풍속을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산군 세절 시절부터 막 성종이 대간들한테 막 밀리고 이런 모습을 많이 받아왔어요.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리고 요 아까 말했다시피 갑자사화는 절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모든 계획하에 있었고, 모든 계획하에 연산군은 다 플랜을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했으니까 2차 플랜을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위를 능멸하는 풍속, 이건 뭔 말이냐면은 건방진 놈은 다 죽이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옛날에 다른 말 했던 신하들, 간언했던 신하들, 그 다음에 지금 간언하는 애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옛날에 자기 스승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성종이 죽었을 때 그 3년 동안 고기 반찬을 끊고 슬퍼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간이었는데 성종 살아생전에 성종한테 제일 많이 이건 안 됩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연산군은 그런 사람이 성종을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하면서 3년 동안 고기 반찬 안 먹어. 두고 자빠졌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되게 많이 죽여요. 이때 뭐만 하면 죽이고 싸게 죽입니다. 그냥 다 죽여요. 뭔가 건방질 것 같은 놈들 죽이고 다 죽이고. 이때 기절 연산군이 미칩니다. 막 죽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성을 되찾아 나가요. 막 죽이다 보니까 걱정이 드는 겁니다. 아, 너무 이거 막 죽였어. 죽인 건 좋아. 지금 절대적인 왕권을 구축했거든요. 모두 다 벌벌 떨고 있어요. 내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뭔가 내가 옛날에 왕한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했던 적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죠. 대신들이 전부 다. 이런 상황이 조성이 되는데, 근데 그 쥐도 궁지까지 밀어붙이면은 물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몰아붙이면은 대신들도 이거 이대로 진짜 죽겠어. 이대로 죽으니 뭐라도 해보고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서는 애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연산군은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해법을 찾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산군이 해법을 찾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더 죽였다가 애들이 뭐라도 해볼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안 죽였다가는 느슨해졌나? 이 건방지는 복수할 테다 이럴 수 있으니까 더 계속 죽여도 문제 안 죽여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이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뭔가 또 일이 터집니다. 이제 아예 자기가 자백까지 해요. 애들이 제가 옛날에 폐하한테 이런 말 했던 적이 있네요. 벌려주세요 하고 들고 와요. 연산군이 그랬었군. 근데 연산군이 기억해봅니다. 얘들은 별 기억이 안 나는데 딱히 건방지놈을 기억에 남진 않아요. 그래서 야 누가 주동했냐? 주동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주동자 찾으면 주동자는 죽여버리고 얘네들은 그냥 곤장만 쳐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그냥 다 죽여버렸는데 갑자기 연산군이 주동자 타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산군이 시그널을 보낸 거죠. 주동자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줍니다 해가지고 신하들 눈치 빠르잖아요. 해법을 찾죠. 주동자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이미 죽었던 내 친구가 주동자예요가 된 거예요. 야 주동자 누구야? 내 친구요. 네 친구 누군데? 아 걔 이미 갔네요 지난번에. 아니 그러면은 그럼 걔만 뭔가 더 부원 참시하고 너는 내가 곤장만 맞아 이렇게 된 겁니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연산군이 해법을 찾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갑자서화가 전기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갑자서화가. 이때 진짜 많이 죽습니다. 모사화에 진짜 몇 배는 더 죽었을 거예요. 기록된 사람들 외에도 연좌제라는 게 있었으니까 벌준 A의 아버지의 뭐 누구의 뭐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을 테니까 아마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후 아까도 말했다시피 연산군은 이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이제 탄압을 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렸고요. 절대적인 왕권을 구축했어요. 이제 주변에 전부 다 아부하는 애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앞에 태클 걸 신하는 없고요. 완전히 자기 세상이에요. 강력한 왕권을 구축을 했는데 이 왕권을 어디다 쓰냐면 자기 노는 데 씁니다. 이걸로 뭔가 백성들한테 잘 해줘야지 이랬으면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연산군이 그냥 오히려 이 권력으로 백성들 탄압을 해요. 유명하게 금표죠, 금표. 그러니까 이렇게 궁궐이 있으면은 요 주변을 이렇게 삥 금표를 쳐서 여기 있는 민간을 전부 다 내쫓아버리기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는 내 놀이터. 이렇게 해보는 게 금표인데요. 이런 식으로 막 백성을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막 노니까 처음에는 죽였던 신하들의 재산으로 이제 자기가 놀았던 걸 어느 정도 재정을 복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떨어진 거예요. 성종 때, 세종 때 사람들이 빵빵하게 채웠던 나라의 곳간구도 점점 텅텅 비게 되고 나라가 점점 망하게 되죠. 이때 나온 말이 흥청망청입니다. 이제 흥청과 망청이 있는데 연산군은 아티스트였어요. 춤과 노래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연산군은 뭘 보내냐면은 몇천 명의 그 여자들이 단체로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그런 이제 공연을 한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전국에서 예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여자들을 막 모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흥청망청인데 얘들 중에서 특히 예쁘고 특히 노래 잘하고 특히 춤 잘 추는 애들은 더 지위가 높았어요. 걔들도 엄청난 권력을 누렸거든요. 그들의 가족들도 되게 잘 살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흥청망청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하니까 재정이 못 버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뭐 장목수 이런 사람들도 있고 결국 연산군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연산 12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폐위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사화, 갑자사화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